네, 안녕하세요. 신입 BJ 방구석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컨텐츠는요, 구석이의 축덕축덕인데요. 이번 시즌 리버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번 시즌 리버풀을 전, 중, 후반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건데, 보기 편하시게 위닝으로 같이 보시죠. 네, 리버풀 팀은 먼저 클럽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 전반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번 시즌 리버풀의 전반기 베스트 11입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은 영입생들의 활약, 조 고메즈의 센터백 활용, 샤키리 선발, 4-3-3 포메이션 시 양쪽 미드필더의 활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영입생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알리송, 케이타, 파비뉴를 영입하고 샤키리도 영입했습니다. 알리송은 시즌 초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주전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리버풀이 항상 고질병이었던 골키퍼 포지션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끔씩 나오는 드리블 욕심으로 시즌 초에는 실점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케이타는 시즌 초에 4-3-3 포메이션의 주전으로 자리 잡은 듯 했으나 경미한 부상이 잦아지면서 선발로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비뉴 같은 경우는 시즌 초에 갑작스러운 이적과 함께 적응 문제로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키리는 교체로 뛰어난 활약을 보이다가 주전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클럽이 샤키리를 선발로 사용할 때는 4-2-3-1 포메이션을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고메즈의 센터백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조고메즈는 찰턴에서 주전 라이트백으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15-16 시즌 리버풀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시 찰턴에 임대되어서 주전으로 경험을 다시 더 쌓을 예정이었으나 리버풀의 주전이었던 레프트백 알베르토 모레노의 부상으로 리버풀에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로저스 시절부터 리버풀에서 뛴 고메즈는 클럽이 리버풀을 지휘하고부터 총만 받는 유망주로 자리매김했지만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이 되는 불운한 경험을 했었어요. 이후 16, 17 시즌에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17, 18 시즌에는 아놀드와 오른쪽 풀백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을 했었어요.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력이 매우 뛰어나지만 수비력이 좋지 못한 점이 있는데 고메즈는 반대로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수비력이 아놀드보다 더 나아가지고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아놀드 대신 많이 사용하였죠. 네, 그리고 이제 17, 18 시즌부터는 18, 19 시즌부터는 이제 주전 센터백을 경쟁 중이던 이제 마팁과 로브렌의 부상으로 센터백 자리에 선발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월백급 활약 중인 반다이크 파트너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이며 가끔씩 반다이크의 실수도 막아주는 등 엄청난 활약을 펼쳤어요. 하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다시 주전 센터백 자리를 마팁한테 내어주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샤키리 선발 카드입니다. 샤키리 선발 카드는 포메이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샤키리가 선발로 나올 때 이처럼 4-2-3-1 포메이션으로 나옵니다. 네, 이적 후 가끔씩 교체로 나오는 샤키리의 활약이 빛남에 따라 가끔은 샤키리를 선발로 발탁했는데요. 그때마다 클럽이 자주 사용하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샤키리를 오른쪽 윙으로 기용하고 살라를 톱으로 기용했어요. 이것이 리버풀 시즌 중반에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마지막으로 4-3-3 포메이션 사용 시 공격력이 좋은 아놀드와 로버트슨을 전개 시에 매우 높은 공격 전개 시에 매우 높은 위치에서 공격 가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로 인해 발생된 풀백들의 빈 공간을 양쪽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커버하게 되면서 상대방 역습 상황 시 커버를 해주고 풀백들이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등 수비적인 기여가 되게 컸죠. 네, 그래가지고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클럽 감독 생각에 되게 감탄하게 돼요.
이와 관련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리버풀은 반다이크와 함께 리그 최저 실점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로써 리버풀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중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중반기 베스트 11입니다. 네, 이제 중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리버풀은 이번 시즌 중반기는 4-2-3-1 포메이션 가동, 플레이메이커 부재, 부상으로 인한 밀러와 파비뉴 그리고 핸더슨의 멀티 포지션, 마지막으로 오리기의 머지사이드 극장골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리버풀은 시즌 중반부터 살라를 톱으로 피르미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4-2-3-1 포메이션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먼저 이제 약팀들 상대로 리버풀이 예전부터 고질병이었던 의적풀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클럽은 이번 시즌 많이 달라진 점이 개겐 프레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시즌 전체를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 공격 라인이 조금 내려가면서 맨시티처럼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를 그리워하게 되죠. 사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페키르와 진하게 링크가 뜨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았지만 메디컬 테스트 단계에서 무릎 문제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어서 팬들은 이를 아쉬워했어요. 네, 또 433 초반에 433 미드필더로 나왔던 케이타를 4-2-3-1 포메이션에서 왼쪽 윙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수비 시에는 4-4-1-1 포메이션이나 4-4-5-1 포메이션으로 케이타가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해주는 모습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활동량이 좋은 케이타가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하였지만 근데 공격 작업에서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면서 케이타 활용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라가 톱으로 올라가면서 펄스나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던 피르미노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또한 살라도 강팀과 경기에서 톱으로 나오면 애매한 활약으로 골을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들의 줄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밀러와 핸더슨이 오른쪽 풀백을 보기도 하였고 파비뉴는 센터백을 보기도 했는데요. 밀러와 핸더슨은 풀백 자리에서 팬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리버풀 선수들의 멀티 포지션 능력을 보여줬고요. 파비뉴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백 자리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이면서 리버풀 팬들로 하여금 이제 미들맨이 되었죠. 네, 세 번째로는 극장골의 사나이 오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리기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있던 해 리버풀로 오게 되죠. 리버풀로 오자마자 다시 친정팀인 릴로 임대를 1년 갔죠. 그리고 또 리버풀에 정식으로 합류된 15-16 시즌에 9라운드 토트넘전 기회를 부진하였으나 12월 2일 리그컵 8강 소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12월 14일 팀을 패배로부터 구해내는 중거리골을 또 기록하고 후로는 조금씩 기회를 부여받지만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벌크업을 하고 나서 4월 8일 도르트문트 원정 선제골, 이때 그 도르트문트전은 그 리버풀이 치열하게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갔던 그 경기죠. 네. 그 4월 8일 도르트문트 원정 선제골, 4월 11일 스토크 시티전 멀티골, 4월 15일 도르트문트전 리버풀 홈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다시금 활약하였으나 4월 21일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서 푸네스 모리의 악질적인 태클로 발목 부상을 입고 조용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인 16-17 시즌에 리그 7골, 리그컵 3골, FA컵 1골로 시즌 11골로 두 자릿수를 득점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좋은 평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스택 귀신 성향이 좀 강했어요. 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로 결국에는 그리고 17-18 시즌에는 프리시즌부터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적 시장 막판에 볼프스부르크로 임대를 떠나게 되는데 볼프스부르크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18-19 시즌 리버풀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리버풀로 돌아와서도 입지가 좋지 않았던 오리기는 리버풀의 정리 대상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울버햄튼이 이적을 제안하지만 선수가 이적을 거부하면서 리버풀에 남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즌 초 스터리지의 활약으로 더더욱 입지가 좁아졌는데 오리기는 14라운드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후반 조커로 나와서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이 없던 리버풀에 에버튼 상대로 승점 3점을 선물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리기는 경기력이 좋지 않지만 가끔씩 좋은 활약으로 리버풀을 여러 번 구하게 돼요. 네, 이걸 끝으로 리버풀 중반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후반기에는 이처럼 리버풀이 어울리는 4-3-3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즌 후반은 살라의 부진 하지만 마네의 활약, 캡틴 핸더슨의 부활, 오리기의 뉴캐슬전, 바르샤 극장골, 바벨의 반다이크 공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리버풀은 중반에 사용하던 4-2-3-1 포메이션에서 저번 시즌 사용하던 자신들 옷에 맞는 4-3-3 포메이션으로 복귀를 했었어요. 이제 피르미누가 가장 잘 뛰는 펄스9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라는 톱에서 오른쪽 윙포워드로, 마네는 왼쪽 윙포워드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살라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중요한 득점을 넣지 못하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살라의 득점 대신 마네의 득점이 폭발하면서 살라 대신 마네가 리버풀을 여러 번 구해내게 됩니다. 리버풀의 3톱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땐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하지만 살라가 부진할 때 마네가 대신 득점이 올라오는 등 아쉽지만 그래도 리버풀이 자랑하는 공격진을 뽐내게 돼요. 팬들이 아쉬움도 잠시, 살라가 다시 토트넘전 자책골 유도 이후에 다시금 득점력을 자랑하면서 리버풀이 자랑하는 공격진을 보여주게 돼요. 하지만 이번 시즌 초중반에 자랑하던 수비력이 약간은 아쉬워진 점도 있지만 그래도 꾸역승을 올리면서 리그 우승 경쟁을 끝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캡틴 핸더슨의 부활이에요. 핸더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잉여 자원으로 분류되었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주진 못했어요. 네, 그 리버풀은 이번 시즌 미들진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자원을 많이 영입했는데 작년에 챔스 결승전 멤버인 핸더슨, 밀너, 바이나이듬 중 핸더슨의 활약이 항상 아쉬웠었어요. 핸더슨은 리버풀 이적 후 중앙 미드필더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그때가 로저스 시절이죠. 로저스 시절 수아레즈 있을 때, 네, 그때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제라드 이적 후에 마땅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리버풀은 핸더슨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다시 기용하게 돼요. 네, 핸더슨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가끔씩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쉬운 수비 커버력과 전진 패스 능력을 보이면서 리버풀 팬들은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파비뉴의 활약으로 핸더슨이 자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중앙 미드필더로 다시금 돌아가는 듯 했으나 파비뉴의 이제 적응과 로테이션으로 계속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다가 후반부터 팬들이 원하는 중앙 미드필더로 돌아오게 돼요. 핸더슨은 자신이 가장 잘 뛰는 포지션을 부여받고 다시금 예전에 잘 뛰던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환영을 받게 됩니다. 여담으로 클럽 감독이 핸더슨에게 인터뷰로 그동안 미안했다는 등 확실한 폼이 올라온 캡틴 핸더슨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얘기는 빠질 수가 없는데 오리기의 이제 뉴캐슬전과 바르샤전 극장골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 중반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리버풀은 리그 우승 경쟁 중인 중요한 순간에 리버풀의 전 감독인 베니테즈 감독을 만나게 돼요. 베니테즈는 이제 프로 정신으로 친정팀인 리버풀과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맨시티에게 1점 차로 뒤지고 있던 리버풀에 무승부라는 치명타를 날릴 뻔했으나 73분에 상대방 골키퍼와 충돌로 교체되는 살라 대신 들어오게 되는데요. 교체된 오리기는 86분에 극적인 골을 넣으면서 리버풀을 다시금 우승 경쟁으로 이끌게 돼요. 물론 맨시티는 미끄러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리버풀에게 희망을 준 부분에서 오리기의 활약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임팩트 하나는 끝내준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또한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에서 리버풀은 바르샤 홈인 캄프누에서 3-0으로 졌지만 2차전인 리버풀 홈구장 안필드에서 4-0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물론 오리기에 두 골보다는 팀 스피릿이 빛났지만 오리기에 골이 없었으면 리버풀 팀이 기적을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오리기는 교체나 가끔씩 선발로 이번 시즌 후반에는 스터리지보다 더 좋은 입지를 보여주게 되면서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이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번외로 바벨이 반다이크 약점을 알고 있다는 인터뷰를 풀럼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벨은 이제 예전 리버풀에서 뛴 경험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다이크의 네덜란드 국가대표 동료예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공교롭게도 풀럼전 풀럼전에서 반다이크의 미스로 반다이크의 미스를 바벨이 골로 만들어냈지만 리버풀이 다행히 이기면서 어떻게 보면 리버풀 팬들에게는 웃어 넘길 수 있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로써 리버풀 이번 시즌 후반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